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주치 다니쌤. 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다주택자인가요? 그럼 임대사업자 낼까 말까? 네, 오늘은 이제 2부입니다. 제가 1부에서는요, 임대사업자를 냈을 때 우리가 취득단계에서 내는 취득세, 또 보유단계에서 나오는 세금이 두 가지가 있죠. 네,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부 영상 보지 못하신 분은요, 아래 링크 달아 놓을 테니까 먼저 꼭 보고 오시고요. 오늘은 이제 2부입니다. 오늘은 이제 무엇을 할 거냐 하면요, 우리가 부동산을 팔게 될 때는 양도소득세, 또 장기보유 특별공제, 또 부동산을 갖고 있을 때 우리가 월세를 받게 되면 소득이 나오잖아요. 그와 관련된 소득세 혜택, 또 우리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게 되면 또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내야 될 게 있죠. 바로 건강보험료. 자, 이렇게 우리가 임대사업자를 내게 됐을 때 어떤 혜택들이 있는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이 있죠.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만약에 2주택자 이상은 10%, 또 3주택자 이상은 20% 가산세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는데요. 지금도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요건은 뭐냐면요. 첫 번째, 공시가격 6억 이하. 두 번째, 연임대로 5% 이하를 지킨다고 하면 아직도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또 하나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혜택을 받으려고 하면 아무나 다 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작년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거에 대해서만 해당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작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거에 대해서만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취득하는 그 기준은 어떻게 되냐면요. 작년 9월 13일 이전에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거에 대해서는요, 잔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취득한 걸로 인정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 보신 것처럼 작년 9월 13일 이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공시가격 6억 이하, 또 연 5% 임대료 상승 제한을 지킨다고 하면 중과세 배제 혜택을 아직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체크사항 다시 말씀드리면요, 혜택하는 주택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작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거, 그리고 임대 개시 당시 공시가격 6억 이하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아직도 중과 배제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양도세 면제 혜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은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보실게요. 자, 면제를 받으려면 자, 85제곱미터 미만 전용 면적이 임대료 연 5% 이하, 또 작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들에 대해서 10년 이상 임대를 하게 되면 양도세 100% 면제를 해줬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준 때문에 그래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을 하고 신고를 해야만 이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이미 이제 3개월이 다 지나버렸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양도세 면제 혜택은 지금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우리가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 양도세는 부담이 굉장히 크죠. 특히 지금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10%, 20% 중과세까지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중과 배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 할지라도 남아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 혜택을 보실 수가 있죠. 이것도 이제 양도세와 관련된 거잖아요. 이 부분이 굉장히 큰데요. 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우리가 받으려고 하면 요건이 네 가지가 필요한데요. 일단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 이하면 되고요. 연 임대료 5% 인상 제한을 지키시고, 그 다음에 공시가격 6억 이하. 자, 이것은 작년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하신 분들은 이 6억 이하 요건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하신 분들은 공시가격 6억 이하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자, 1, 2, 3 조건이 여러분이 갖춰졌을 때 8년 이상을 이제 임대하시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임대 기간에 따라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좀 달라지는데요. 8년 이상 하면 50% 감면해 주고요. 그 다음에 10년 이상 임대를 하시면 70% 감면을 해주는 게 아직도 남아져 있기 때문에 이 혜택이 양도세 관련해서는 굉장히 큰 혜택입니다. 영상 보시다가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구독과 알람 버튼 눌러주세요. 네,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또 재산이 많아지면
또 소득이 많아지면 건강보험료도 따라서 증가가 되잖아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도 이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일단 이제 요건인데요. 보유시 요건이 연 임대 소득이 2천만 원 이하, 연간입니다. 연간 2천만 원 이하인데 이때 기준 시가나 전용 면적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때 어떤 혜택을 볼 수가 있냐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2천만 원 이상이면 당연히 혜택이 없고요. 그 다음에 임대 등록을 하지 않아도 혜택이 당연히 없습니다. 이때 단기 4년 임대를 하시면 40% 감면 혜택이 있고요. 중공업 임대를 하게 되면 8년 이상 하게 되면 80% 감면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혜택 다시 말씀드리면 단기는 40%, 장기는 80%입니다. 이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에 1000번에 전화를 하시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 건강보험료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이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체크사항입니다. 연 임대소득 2천만 원 이하여야 되고요. 연 임대료 5% 이하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소득이 생기면 소득세를 내잖아요. 우리가 부동산을 가지고 임대 사업을 하게 되면 일정 임대료가 들어오고 그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게 되죠. 그런데 이때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요건은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이어야 되고요. 기준시가 6억 이하, 그리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이면 이 혜택을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가 단기로 하느냐 또 장기로 하느냐에 따라서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단기인 4년으로 하시게 되면 30% 감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장기인 8년 이상을 하시게 되면 75% 감면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사항 말씀드리면요. 기준시가 6억 이하, 적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 또 1호 이상을 임대사업 등록을 하시게 되면 감면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이제 주제죠.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낼까 말까. 지금 고민이 많으시죠? 자, 그러면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것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질 것 같아요. 일단 단점이 있죠. 4년 이상 또 8년 이상 일정 기간 임대를 하셔야 되고요. 또 연 5% 인상 제한 부분도 지키셔야 돼요. 또 그에 따라서 재산세, 또 종합부동산세를 감면 내지 면제받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걸 다 내야 되는 경우도 있죠. 자, 이런 이제 단점들이 있어요. 보유 중에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이제 다양한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별로 이 장점과 단점을 비교를 해서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개인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들을 쭉 한번 모아서 분류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분류를 하시냐 하면 자, 공동주택하고 오피스텔을 분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동주택이 뭐죠? 아파트, 다세주택, 연립주택, 또 도시형상주택 이 공동주택에 해당이 돼요. 자, 이렇게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중에서 분류를 하고 자, 두 번째는요. 이렇게 분류한 것들 중에서 공시가격 6억 이하 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미만을 분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분류하고요. 자, 세 번째 이렇게 분류해서 나온 것들은요. 주택 임대사업자를 냈을 때 많은 혜택이 축소가 됐지만 아직도 이것들에 대해서는 혜택을 거의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혜택도 있고 또 단점도 있죠. 이런 실익을 비교해서 이렇게 나온 것들 중에서 임대사업자를 낼지 말지를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낼지 말지에 대해서 1부, 2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으로 가면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해져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또 팔 때 여러 가지 실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하고 나서 하면 늦으니까 반드시 계약하기 전에 또 팔기 전에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